이번 시간에는 2016년 9월 4일 시행되었던 106회 국가국민 무형영어 2급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문 해석의 첫 번째 문제네요. 자, 다음 사항에서 알맞는 보험용어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자, 먼저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지문부터 바로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보기부터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험용어가 아닌 것을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 어벤드먼트, 이건 위부죠. 우리 많이 귀에 많이 익었죠. 보험용어에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 하게 되면 뭐 이전하다, 양도하다 그런 뜻인데, 이건 보험에서도 물론 이제 사용이 되지만은 보험 용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본 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탈락, 어사이먼트, 양도, 할당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보험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 쓰이긴 하지만 보험에만 딱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2번, 3번 탈락했고, 자, 4번 서브리게이션 아시다시피 대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1번하고 4번만이 이제 보험에 사용된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번하고 3번을 소거를 하면은 정답을 찾아가는 확률을 벌써 50%를 확보하고 가게 되니까 정답을 선택하는 확률이 이제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문을 또 돌아와서는 지문을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먼저 대각선 방향으로 쭉 보시면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먼저 감을 잡는 그런 것부터 많은 그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역 실무와 이론에서 배웠던 무역 용어 그것을 연상을 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신 다음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심 단어, 키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심 표현, 키프레이즈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연습을 이제 많이 해 두게 되면은, 요거 우리 보기에서 벌써 2개를 소거해갖고 50%의 확률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벌써 그것만 해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심 단어나 중심 표현을 찾게 되면 정답을 찾는 확률을 더 높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절약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의 분배를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게 되니까 제한된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바로 제3자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너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그랬을 경우에 너는 보험회사에게 your right, 너의 권리를 provide, 제공해야 된다, 줘야 된다. 자, this means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보험회사에게 바로 legal right to sue the party 됐어요. 자, legal right to sue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 되겠어요. 법적 청구 권리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the party, 어떤 당사자인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the other party, 제3자죠. 자, 제3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야 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can recoup 하게 되면 무엇을 돌려받다, 회수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recoup the money paid to you, 너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for the damage, 그런 손해에 대해서 너에게 지급했던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되는데, 자, 이것은 제3자 대의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면에서는 위부나 이렇게 서브리게이션이나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벤더먼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물품은 존재하지만은 원래 그 물품의 손해가 심해서 원래 가치 되돌리려면은 보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정해 보건대 전손으로 간주해서 보험자는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 목적물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위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서브리게이션은 꼭 추정 전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전손, 분손 다 해당되는데, 만약에 전손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면은 바로 보험자는 이제 보험 계약자는 보험 목적물의 권리를 이제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리게이션, 전손, 분손 다 해당되는데, 어벤더먼트는 오로지 추정 전손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권리를 이전함에 있어서도 서브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보험 목적물에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전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다시피 이게 지금 키워드가 되겠어요. legal right to sue.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대의가 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사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화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화물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선사는 이제 화주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화주는 선사에게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배상금 지급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주는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그럼 보험자는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지급을 하고. 그럼 보험자는 선사에게 다시 상환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야, 선사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내놔. 그러니까 선사가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돈을 달라 하냐. 나는 화주에게 줄 의무가 있지 보험자 너에게 줄 의무는 없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험자는 법적으로 선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주는 바로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보험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선사에게 상환 요청을 해서 뭐 한다고? 리쿱, 그죠? 자신이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subrogation, 위부 중에서도 제3자 권리 대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what does the following explain?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묻고 있는데, 그건 너무 쉬워요. 그죠? 자, 해상보험에 대한 용어인데, 어떤 때 사용되냐면, designate 하게 되면 표시하다, 지정하다 그런 내용인데, 악천후라든지, 그 다음에 배가 뻘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 좌초한다든지, stranding, lightning, 번개에 맞아가지고 불이 탄다든지, 그 다음에 충돌, 콜리전, 그 다음에 seawater damage, 해수손에 의한 손해이다.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그러죠. 이와 유사한 걸로 perils on, ove가 아니고 on이 있죠. 그죠? 이거는 그냥 해상 위험, 이거는 해상 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요. 나중에 무슨 fire, 그냥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도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perils on the sea. 그래서 해상 위험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상급 정도에 나오게 되는 이제 보너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기계류 100만 달러치를 수출을 했고, 자, 그런데 미국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declined, 원화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 그 다음에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되겠네요. 원화 가치 상승. 자,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만약에 수출 계약을 할 때 이것을 1달러는 1,000원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달러가 들어왔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죠? 10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걸 환전하게 되면 10억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900원. 그렇게 되면 1달러당 100원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9억이 들어오게 되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1억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한차 손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것이 바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이렇게 되면 한국 회사는 will less revenue in terms of Korea. in terms 하게 되면 terms of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 되겠어요. 그죠? 원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less revenue는 매출, 수익 내용이 되겠는데 원화 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할 것이다. 그렇죠. 그죠?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9억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에는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미 정답이 1번 되어 있지만 좀 더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미국 회사는 달러 가치면에 봤을 때 매출이 감소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건 전혀 아니죠. 지금 환차손이라는 것은 달러에 연동되는 지금 원화에 대한 기준이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화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한테는 100만 달러가 됐던 10만 달러가 됐던 그 달러의 가치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지? 단지 변하는 것은 달러에 대해서 평가되는 한국 돈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달러는 그대로 있으니까 미국은
미국은 미국 회사는 뭐 손해를 입었다든지 또는 이익을 봤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무역 영어에 이어서 106회 무역 영어 2급 무역 실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 자, 로이드 해상보험 약관상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자, 먼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고 해상 위험이 있어요.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전치사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perils of the sea가 있고 perils on the sea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상 위험은 어떻게 다르냐면, 해상 고유의 위험은 의뢰의 바다에 나가면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건을 바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가 뭐 뻘 같은데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한다든지, 또는 악천후, 뭐 태풍이라든지 해일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배와 백길이 막 충돌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바위 같은 데 얹혀져가지고 꼼짝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다에 나가면 의뢰에 있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상 위험이라는 것은 실제 바다에 나가서 선박이 운행될 때 그 선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그것이 바로 이제 해상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화재라든지 이런 거 어때요? 화재 같은 건 선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배가 운항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하, 어떤 여기처럼 뭐 얹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배에 선적되어 있던 물품을 바다에 던진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적이라든지 강도를 만나는 것도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같은 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무역실무 문제에도 나오지만, 특히 뭐 상금 문제에 잘 나오지만은, 한 가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영어로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다음 중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perils of the sea하고 perils on the sea하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없게 되고, 더군다나 또 영어로 나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니까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상 위험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제티슨 투하는 배가 운항할 때 발생하는 이제 위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죠. 정답 4번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52번. 다음은 무슨 비해에 대한 설명인가? 선적 후 일정 기간 내에 은행에 비해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비해를 말하고, 신용장에는 서류 제시 기간이 명시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 효력을 상실한 비해를 말한다고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 이제 비해일이 이제 발행이 되면 이것을 빨리 매수인에게 넘겨야 되겠죠? 매수인에게 양도를 해야지만이 매수인이 현지에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엘이 발행되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매수인에게 넘겨라. 그래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적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월 10일까지 선적 서류를 제시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뭐 12일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을 경과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테일베어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라 그러게 되고, 만약에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21일 선화증권이 발행 날로부터 21일이 경과되어서 제시가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서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 하죠. 그래서 정답은 스테일비엘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클린비엘이 있게 되는데, 클린비엘 같은 경우는 선사가 화주로부터 물품을 받았을 때 물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선화증권상에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뭐 포장지가 찢어졌다든지 또는 개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걸 적게 되는데, 그것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선화증권이 원래 깨끗해야 되는데 더럽혀졌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더티비엘. 그래서 사고부 선화증권 이렇게 부르게 되죠. 사고부 선화증권 이렇게 부르게 되고, 다른 말로 또 뭐 파울비엘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거,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하대 내용이 깨끗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클린 비엘이 되겠어요. 무사고 선화증권이 되겠죠. 이건 사고부 선화증권이 있고, 그다음에 쇼폰 비엘 같은 경우는, 자,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선사가 화주에 대해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면책 조항이 있게 되는데, 그 면책 조항을 다 기재한 선화증권을 주게 되면 일단 이거 몇 장 돼요. 몇 장 되고, 그것이 3개가 이제 한 세트로 이제 발행되니까 부수가 많게 되니까 그 발행할 때 행정 비용도 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분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 약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발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쇼폼 비율이 되어 있고, 이런 약관을 쭉 첨부해서 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풀폼이 되겠어요. 풀폼.
그래서 화주가 특정하게 이렇게 풀폼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대부분 슈어폼 비엘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죠. 슈어폼 비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장 거래에서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으로 신용장 결제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다음 중 뭐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할 때 슈어폼 비엘은 비엘을 제시하면 하자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슈어폼 비엘이고, 슈어폼 비엘은 신용장에서 그것이 안 돼라고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전부터 수리 가능한 서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렌더 비엘이 있게 되는데, 자, 서렌더 비엘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상해가 있고요. 자, 부산이 있게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하루 만에 배가 도착하게 되는데, 자, 그럼 배는 지금 부산항에 이제 도착이 됐어요. 도착이 돼가지고 창고에 물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비엘은 중국에서 넘어올 때 뭐로 남아요? 서신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물품은 먼저 와 있지만은 비엘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찾지 못하게 되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품도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창고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시기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팩스로 선적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발급받은 선화증권을 팩스로 보내가지고 매수인이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신속하게 물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렌더 비엘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리 포기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서렌더 비엘은 사본이기 때문에 팩스로니까 사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서렌더 비엘의 배수해서 뭐 양도하거나 그러한 기능은 없다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딱 해두세요.